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 내 세대 갈등. 특히 그 MZ세대하고 기성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글이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또 경영학 박사도 하신 이휴경님의 글인데요. 직장 내 MZ세대와 기성세대 갈등 해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갈등의 실체가 뭔지 또 해법은 없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글 속에 담긴 통찰을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런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글 서두에 인용된 시 구절인데요. 기성세대 관리자의 마음이에요. 그 시구절이요. 네. 우라가 속에서 북을 대어도 꼰대 소리만은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형편없는 보고서를 봐도 입 다물고 퇴근도 먼저 시키고 회식 줄이고 칭찬해가면서 막 이끌었는데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아유, 진짜. 이거 읽으면서 내 얘긴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우리 팀장님 마음이 저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 주제가 가진 어떤 감정적인 무게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글에서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인 조사 결과를 보면요. 21년 11월 조사였는데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직원 간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요? 네, 이게 그냥 뭐 사무실 분위기 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전체를 해치고 결국에는 그 경영 성과에도 직접 타격을 준다는 거죠. 성과까지요? 네. 심지어 글에서는 이런 내부 갈등이 ESG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ESG가 요즘 뭐 기업 평가할 때 엄청 중요하게 보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이 세대 갈등이 더 이상 그냥 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하고 바로 연결된 핵심 과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야, ESG 감점 요인이라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였네요. 저희가 보통 그냥 요즘 애들은 이렇고 꼰대들은 저렇다 이렇게 좀 쉽게 나누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글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기원전 1700년 그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허,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 자체는 뭐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거다 이런 거죠. 맞아요. 세대 갈등이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닌데 이 글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의 어떤 특수성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요? 네.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한 산업화랑 민주화를 동시에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경험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졌다는 분석이죠. 경험의 폭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다름을 넘어서 경결한 충돌로 이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의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에서도 딱 나오네요. 상급자의 40%가 부하 직원 때문에, 하급자는 무려 80%가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낀다니. 와, 80%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진짜 엄청난 인적 자원 낭비고 조직 경쟁력 그냥 깎아막는 거잖아요. 잠재력 있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랑 또 기성세대의 노련함이 이게 잘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막 밀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글에서는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제 MZ세대를 보면서 흔히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기본 예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자기 할 말만 딱딱한다. 힘든 일은 좀 피하려고 한다. 회사 일에 좀 참여를 안 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방식이나 가치관을 자꾸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반대로 또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짚어주는데 네, 어떤 점들을 짚나요? 너무 권위적이다. 소통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좀 강압적이다. 의미 없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재미도 없는 아재 개그 자꾸 한다. 오히려 막 의욕을 꺾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하하, 아재 개그. 네. 결국 기성세대가 하는 조언이나 지시를 좀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서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글의 핵심 진단이 딱 이겁니다.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다름을 틀렸다고 보고 나랑 같아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거군요. 네. 거기서 difference is beautiful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름은 아름답고 사실은 잠재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갈등의 불씨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다름은 아름답다. 아,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근데 왜 이 아름다운 다름이 이렇게 심각한 갈등으로, 심지어 조직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문제로 번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글은 불통, 즉 소통이 안 되는 걸 핵심 원인으로 딱 짚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이 안 통한다. 이걸 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안 통한다. 네. 이 불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양쪽 입장에서 보여주는 대목이 또 흥미로워요. 아,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기성세대부터 볼까요?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나 정도면 괜찮은 상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통의 벽을 쌓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막 가르치려 들거나 자기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하고 강요하거나 또 책임져야 할 일은 좀 애매하게 넘어가면서 어려운 실무는 자꾸 떠넘기거나 아, 일 떠넘기는 거? 네, 아니면 예전 방식대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 같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좀 현실이랑 동떨어진 목표를 주면서 압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또 시작이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나는 할 말 하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직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가 봤을 때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MZ세대 쪽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 좀 부족한데 배우려는 태도가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시나 피드백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처리한다거나 여러 번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네. 또 특정 상사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무관심해 보인다거나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하다가 인사고과 시즌에만 갑자기 막 살갑게 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세대 간의 불신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양쪽 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구조네요. 이러니 소통이 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한 인간은 소통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필수 조건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서로 통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이 소통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스킬 부족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시대 변화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요. 네. 과거 산업화 시대 조직은 어땠어요? 딱 피라미드 같은 수직 구조였잖아요. 정보나 결정권이 다 위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답을 알고 지시하고 부하는 그냥 따르는 방식. 이런 명령형 소통이 효율적이었죠. 그랬죠. 위에서 까라면 까는 식이었죠. 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아, 그렇겠네요. 현업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관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질문형 소통,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명령형이 아니라 질문형 소통. 네.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거 리더 역할이 정답 알려주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거였다면 이제 현대 리더한테 필요한 역량은 정답이 뭘까 같이 고민하는 호기심,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 상대방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경청,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호기심, 질문, 경청, 책임. 네, 이런 수평적 소통과 협력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결국 상호 존중이고요.
나를 내세우기보다 너, 즉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바로 이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나 리더십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세대 갈등 문제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 처방은 뭘까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라.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걸 세대 갈등 해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지피지기는요, 단순히 상대방 약점 파악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배경이나 지금 처한 사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 사정을 이해하자. 네. 그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머리와 머리가 통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군요. 그렇죠. 이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가짐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유연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개방성입니다.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네, 중요한 태도네요.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은 역지사지, 있지사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익숙한 말이죠.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건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떻게 더 나아가나요? 역지사지가 단순히 머리로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공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공감. 네.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이 느꼈을 불편함이나 기쁨 같은 걸 조급이나마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정서적 소통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공감하는 거군요. 그럼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질문하고 경청이 핵심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태도예요. 내가 궁금한 걸 막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묻고 또 막 판단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온전히 들어주는 거죠. 너 중심의 질문과 경청. 네. 그래서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최고의 질문은 질문하는 티를 안 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거고, 최고의 경청은 상대가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그 속마음까지 헤아려서 듣는다고요. 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는다. 네, 단순한 그냥 대화 스킬을 넘어서는 깊은 배려와 이해가 담긴 소통을 지향하는 거죠. 최고의 질문과 경청이라. 아,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불편불의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세상 모든 일, 특히 사람 관계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기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아, 유연함과 균형 감각이군요. 네, 그래서는 이걸 중용이라고 표현하고 특히 시중, 즉 때와 상황에 맞게 중도를 지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균형을 잘 잡을 때 비로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체적 소통, 즉 신뢰를 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마음의 균형이 행동의 일관성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이걸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말을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행일치가 쉬워진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사실 지키기 어렵고 오해 사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말은 쉬운데 행동이 어려우니까. 네. 둘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섣불리 충고하거나 조언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숨겨진 의도가 있나 캐내려고 탐색하지도 말고 내 기준으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단 좀 멈추고 신중하라는 거죠. 말을 줄이고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 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꼭 필요한 노력이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글은 말의 어떤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보여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실이 있음을 아는 걸 도, 또 말해서는 안 될 때를 아는 분별력을 덕,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현,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를 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소통은 때로는 침묵과 절제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 덕, 현, 인. 깊이가 있네요. 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공자님 말씀이죠. 말은 더디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너련 민행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되 한번 뜻을 정하면 빠르게 실천해서 신뢰를 쌓으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유경님의 글을 통해서 직장 내 세대 갈등이라는 사실 좀 무겁고 예민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이걸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갈등의 현주소가 어떻고 원인이 뭔지 분석부터 시작해서 지피지기를 통한 이해, 역지사지를 통한 공감, 그리고 불편불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행동까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해법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좀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관계나 소통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고 혹시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것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해와 소통 방식의 변화였잖아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관점을 좀 바꾸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자 이런 메시지가 핵심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나 소통 스킬의 변화만으로 이게 충분할까? 그게 다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네. 세대 간의 정말 다양한 생각이나 경험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이게 충돌이 아니라 시너지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 조직의 구조나 시스템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조직의 구조나 시스템 차원의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 생각할 거리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시스템의 변화까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네,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